폭풍 속 대화. 관계를 구원하는 소통의 비밀. 1장. 푹발하거나 혹은 침묵하거나.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갈등이라는 불편한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감정이 폭발하거나 차가운 침묵을 선택하는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 중 하나에 갇히곤 합니다. 격렬한 논쟁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쏟아내고 후회할 것이 분명한 감정의 파도를 타며 걷잡을 수 없이 표류합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닫아버리고 싸늘한 침묵으로 상대를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그 순간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껴지곤 합니다. 마치 우리 내면의 오래된 방어 기제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한때 침묵이 유일한 방어 수단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를 벌주기 위한 의도가 전혀 아니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입을 닫아버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관계는 조금씩 갉아먹히고 서로는 소통 불가능의 외딴 섬에 갇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노력과 성찰을 통해 이제는 건강한 대화의 기술을 배우고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갈등은 관계를 파괴하는 독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 싸움이 아닌 성장을 위한 대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현명한 소통의 기술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2장. 자신을 표현하고 이해를 위해 경청하는 법. 갈등 상황에서 소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분노라는 감정 뒤에 숨어버립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때 마음속이 하얗게 변하고 멍해지는 경험은 누구나 해보셨을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발 물러나 스스로를 이해하는 작업입니다. 나는 왜 화가 났을까?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했나?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일기장에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글로 감정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한결 침착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정리가 끝났다면 이제 용기를 내어 상대방에게 대화를 제안할 차례입니다. 지금 제 마음이 좀 복잡하네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적어왔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 진심을 온전히 전달하고 싶어서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는 상대를 문제의 일부가 아닌 해결책의 일부로 초대하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소통의 두 번째 장애물은 대답하기 위해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주장을 펼치고 어떻게든 논쟁에서 승리하려 드는 태도는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이럴 때는 상대를 이기려 들지 말고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경청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라고 되뇌이면 감정을 헤아려 보세요. 이것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입니다. 3장. 침묵과 비난의 늪에서 벗어나는 법. 소통을 가로막는 세 번째 장애물은 침묵으로 상대를 대하는 수동 공격적인 방식입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아예 무시하거나 단답형으로만 대답하며 마음의 문을 닫는 행위는 불만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상대에게 깊은 좌절감과 함께 당신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만약 침묵이 당신의 오랜 습관이라면 이제 그 굴레를 깨고 나와야 합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 지금 화가 나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해결하고 싶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시겠어요?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 이야기하고 싶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는 당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상대를 벌주려는 의도가 아님을 명확히 전달하는 건강한 방식입니다. 네 번째, 이자 가장 흔한 장애물은 방어적인 태도와 비난입니다. 갈등이 발생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신을 정당화하고 상대방을 탓하는 데 급급합니다. 이러한 방어적인 태도는 종종 어린 시절에 느꼈던 수치심이나 비판에 대한 과도한 반응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방어적이 되는지, 왜 상대를 비난하려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를 논의할 때 과거의 모든 불만을 끌어와 쏟아내지 마세요. 이른바 싱크대 공격은 문제를 해결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오직 더 큰 원망과 상처만을 남길 뿐입니다. 4장.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법. 갈등은 관계를 갉아먹는 독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마음에 새길 때 가능해집니다. 첫째, 나 전달법을 사용해 나의 경험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항상 이래서 저는 화가 나요 라는 비난 대신에 저는 당신의 그 행동 때문에 서운함을 느껴요 라고 말하는 방식이죠. 이처럼 주어를 당신이 아닌 나로 바꾸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는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상태에 집중하게 됩니다. 둘째, 옳음이 아닌 사랑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논쟁에서 내가 옳음을 증명하고 승리하려 하기보다 서로의 감정과 관계 자체를 지키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셋째, 격한 감정이 대화를 지배할 때 잠시 멈춤을 선택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한 발 물러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언제나 관계의 50%를 차지하며 오직 이 50%만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나의 반응은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당신 스스로를 믿고 갈등 속에서도 명확하고 건강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오해받는 지옥에 갇히지 마시고 갈등 해결의 기술을 익혀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고 관계를 성장시키는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